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오늘 실전 포트폴리오 점검을 할 건데요. 먼저 그 빅테크 실적이 최근에 부진하죠. 빅테크 뭐 애플마저 3년 만에 역성장. 그래서 올해도 실적 비상등이다.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매출 이익이 다 부족하고 아마존은 특히 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수요 둔화 직격탄. 애플, 구글, 유튜브도 광고 매출이 8%나 감소했습니다. 예, 굉장히 의외죠. 아마존 순이익이 98% 감소했고, 이건 아마 리비안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퀄컴 매출 순이익 감소했고, 그래서 최소한 올해는 미국보다 한국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낙폭과대 반등을 뭐 노려서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근데 그럴 필요도 없죠. 한국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빅테크가 향후 10년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 이건 어떤 시대의 아이콘 같은 빅4, 빅5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10년을 주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이 또 변하고 있고 벌써 여기서 나오고 있죠. 실적이 잘 나와서 10년 동안 올라갔던 건데 벌써 실적이 덩치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또 경쟁자가 항상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 뭐 챗 GPT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제 구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누가 또 경쟁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를 기대하면서 저점 매수하고 뭐 장기 보유하고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한국 증시가 유리하다. 외국인 보유 비율이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건데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내려갈 때 특히 이제 1250원에서 1150원 이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됐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꺾일 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원화가 싸니까 벌써 환차익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원화 약세가 고점에서 꺾일 때 반도체가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사면서 환차익도 먹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럼 미국이 안 좋은데 한국이 좋을 수 있냐?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이거는 이제 22년 얘기하는 거고요. 올해 23년이죠. 성장률이 5.7%로 상향이 돼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전망이 또 ANG라는 데서도 그래서 뭐 중국 사회과학원은 사실 신뢰도 떨어지지만 어쨌든 중국이 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글로벌로 봐도 중국 세계 경제 한 4분의 1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한국에도 굉장히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국 증시가 유리한 게 이제 중국 때문이다. 과거에도 보면 미국이 안 좋은데 한국이 어떻게 갔냐. 닷컴 버블 붕괴 후에 2006년까지 이머징과 가치주가 강세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07년까지 강세였고 이때 아마 처음으로 2000을 찍었을 겁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래서 당시에 이제 브릭스라는 이 약자가 유행을 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라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04년 기준금리 1%에서 06년 8월까지 5.25%까지 인상, 한 5.25를 1년 정도 유지를 했죠. 이 구간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가치주는 아마 갔을 겁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왜 강했냐? 중국 경제 성장 영향이었다.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냐? 중국 연간 GDP 성장률이 2000년대 넘어서 계속 10% 이상을 유지했었어요. 2007년이거든요. 이게 7년. 8년, 9년, 2010년 이후에는 이제 한 자리 성장이었는데 고성장했고 성장 추세가 더 강했었죠.
그래서 철강, 화학, 뭐 정유 이런 업종이 조선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당시에. 오히려 반도체는 그때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서 수출 비중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올해 좋게 보는 근거가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CPI, PC가 미국에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뭐 작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예측치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고 이제 업종 순환매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총 상해주 다 좋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뭐 이제 반도체는 아직도 말이 조금 있지만 지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 ETF 좋고요. 뭐 이제 이렇게 종목이 있습니다. 환율은 약간 올라갔고요. 유가도 비슷한 상황이고 23년 기대주 아이센스가 이제 지금 좀 부진하고 뭐 갤럭시 R7은 이미 상한가 쳤다가 이제 약간 조정받고 있고 미국 주식 테슬라 뭐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TSMC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ASML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주가가 회사 가이던스가 이제 신뢰도가 높은데 가이던스도 좋고 분기 배당에 뭐 자사주 매입 규모도 더 늘리고 그러니까 슈퍼 을이라고 하죠. ASML을 TSMC도 그렇고 주주 친화까지 좋으니까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ASML이 그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한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일단은 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모두 감산을 했는데 감산 이제 계획을 발표했죠. 삼성전자는 정말 감산을 안 하는 곳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DRAM과 낸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감산에 동참하지 않으면 공급 과잉 해소를 이렇게 땡길 수가 없다. 경쟁사에다 공포심을 주는 거다. 블러핑이다. 허세를 떠는 거죠. 구라를 치면서 겁을 주는 거죠. 나 안 해. 야, 그럼 이거 치킨 게임이야. 막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생산량 조절로 미세 공정 투자를 속도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실질적으로는 감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는데, 챗 GPT가 이제 열풍이죠. AI. 이제 매월 뭐 20불, 40불 이렇게 과금한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한 번에 대량으로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의 GPU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80%다.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뭐 빨리 발표한다고 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220억 달러, 27조 원 규모였는데 올해 70조 규모다. 그 3배 이상 성장. 2026년에는 100조, 그러니까 4배 이상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I의 핵심은 자율주행이죠, 사실. 그래서 뭐 이제 고용량 서버 디램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당장은 사실 챗 GPT가 디램 시장에 막 영향을 주고 이 정도는 아닌데 향후에 언어 모델의 확장성, 대중을 활용한 AI의 일반화, 상용화라는 점에서 파급성이 크다. 향후 웹 3.0으로 발전하면 기술적 진화에 따른 메모리뿐 아니라 업계 전반의 활용 확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도 도입을 한다고 하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반도체가 또 열풍이 불 수 있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 한글은 근데 뭐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 신세계 INC 오늘 이제 드디어 이게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이죠, 이게. 신세계 INC는 5%가 급등이에요. 이평선이 정배열됐다는 게 금요일에 이미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보이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했다.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16,000원 돌파 시에 2만원 도전을 한다.
최근에 연말에 고점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박스권 고점이 1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돌파하면 2만 원까지 간다.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순환매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만 원이 박스권 상단이다. 21년에 처음으로 박스권 돌파해서 돌파하면은 매물이 없으니까 쭉 갔어요. 그래서 28,800원 고점 찍고 폭락을 했죠. 예,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뭐 회사가 주가 관리를 못한 거죠. 그 수급도 좋은 상황이고 뭐 오늘 이제 상승한 그 핑계는 전자결제 애플페이 이런 걸로 뭐 하잉크 코리아 뭐잘 모르겠는데 KG 모빌리아스 이런 게 올라가면서 근데 왜 얘는 왜 페이에 엮였는지 모르겠습니다. SSG 페이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양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간 건지 시장에서 착각을 하고 어쨌든 순환매입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주가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 AI 테마도 있고요. 그러니까 테마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테마가 없으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실적만 좋은 거 같고는 매출과 이익이 팍팍 늘면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가 마감에서 강한 상승 추세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무산됐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 반발 의식한 듯.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이제 화가 엄청 났거든요, 제가. 쉐브론이 이제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 중에 3위 정도 됩니다. 버크셔의 포트폴리오 중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시총이 3,460억 달러, 한 40조 이상 되는데, 400조인가요? 예. 22%에 해당하는 750달러, 한 90조 정도 되죠.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거예요. 이 한 일주일 됐나, 그런데, 참 충격을 받았죠, 저도. 그러니까 현금을 절대 쌓아두질 않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있나요? 물론 1년에 이렇게 매입한다는 건 아니고 한 3, 4년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3, 4년 동안 주식수가 22%가 감소하니까 이거 주가가 어떻게 안 오르겠어요. 물론 이미 올랐지만 그 메타 플랫폼즈는 IT 기업인데 그 400억 달러 49조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총이 4,836억 달러 600조 정도 되는데 자사주 매입 발표 직전에 주가가 그 한 400조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제 계산해 보니까 자사주 매입하고선 주가가 자사주 매입이 시총이 대략 한 13% 정도 됐습니다. 발표 후에 주가가 29%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시총의 주식수가 13%가 감소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1년에 이렇게 다 매입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한 3, 4년 걸릴 겁니다.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IT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주로만 가지는 않겠죠. 주가가 29% 오른 거 비용 절감하고 자사주 매입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한국 기업 중에 이런 기업은 뭐 거의 없죠. 메리츠 그룹 말고는. 그래서 제가 승산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올해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환율이 1,100원 근접 시 미국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 미국 주식도 만만치 않지만 이렇게 엿먹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테마주나 내가 정말 깊이 연구하고 확신이 있는 기업 아니다. 그럼 그게 아니면 한국 시장 승산이 낮다. 올해는 너무 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차라리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게 낫다. 피가 낭자할 때. 지금이 그렇죠. 뭐 지금의 바닥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서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럼 차라리 저는 아파트 갭 투자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5년에 또 양도세 도입 이슈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냥 돈 못 벌게 하려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쉽죠. 근데 뭐 욕할 것도 없고 미국으로 가면 되고 부동산을 해도 되고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투 비율 현금성 금융자산 1,400억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주주 환원이 안 되니까 적정 주가 한 2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배당 확대하고 분기 배당하고 M&A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죠. 그리고 하츠 TKG 예강 동향 파일 세 개를 보면은 주가가 좀 올랐어요. 특히 하츠. 미세먼지 인덕션 테마가 있다. TKG 예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면은 재건 테마가 있다. 동양 파일은 정치, 한동훈 법무장관 테마죠. 그래서 너무 싸니까 적정가 회귀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미 가스레인지 인체 유해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다. 미국에. 그래서 가스레인지 판매 금지, 수입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기사가 나고 있는데 테마를 만드는 거죠. 뭐 어쨌든 너무 싸니까 이때도 그 기사가 났었고 오늘도 그렇거든요.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그래서 이거 아니어도 중국 이 오프닝을 하면 슬프지만 미세먼지가 벌써 이제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만 봐도 중국이 리 오프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을 증가했다. 그러니까 하츠는 인테리어랑 관련이 있죠. B2C이기 때문에 뭐 동양 파일과 TKG 애강은 사실 거래량과는 관련이 없지만 업종 센티멘트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 그래서 이게 다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 10월에 560건에서 11월 733건, 12월 838건으로 저희 동네도 이제 많이 증가했거든요. 최근에 12월부터. 가격 하락과 규제 완화, 이게 컸죠. 규제 완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것도 크고요. 그리고 아이센스가 4Q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어요. 63억에서 YY로. 매출은 또 5.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Q가 매출액 시장 기대치 하회,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다. 그래서 전망치와 큰 오차를 보였다. 22년 초에 매출액,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뭐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차이가 35%나 났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차이가 엄청 났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23년 영업이익, 그 매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매출은 이렇게 꾸준히 증가했고 21년에 특히 많이 증가했고 작년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센스의 경쟁력이죠.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업은 매출 증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용은 줄일 수 있는데 매출은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 15% 전후였는데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7.6%로 팍 떨어지고 올해도 8.3%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 전년 대비 성장한 뭐 311억인데 이거는 이제 표기를 잘못한 것 같고 영업이익률 하향의 가장 큰 요인이 원가 상승, 미터기 그거 임상 비용 그 22년 비싸게 구입한 재고를 소진하기 때문이다. 그 CGM 후속 모델 탐색 임상과 또 POCT 포인트 오브 이거 뭐 또 있죠. 그 회사 사업 분야 중에 그래서 미국 진출을 위한 임상 시험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개인도 많이 팔고 짜증이 난 거죠. 나름 강성주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지체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짜증이 나죠. 근데 만약에 매출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신호인데 매출이 또 증가했다. 14%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어서 꾸준한 매출 증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비중도 크잖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위해서
비중 조절 장기 보유할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 주식 중에 장기 보유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좀 짜증나죠. 오래 기다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갤럭시 SM처럼 급등하면 좋겠죠. 근데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